그래서 여기 이 안에 종이 있으면 안녕하세요. 네, 안-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서 안녕하세요. 들어오세요. 어서 들어오십시오. 네, 오늘은 감성을 쓰고 나를 브랜딩하는 특강 브런치 작가 되는 법을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강의를 진행해 주실 분은 브런치 작가이시고 지금 현재 16기에서 한 줄 글쓰기 소모임방을 운영하고 계시는 전윤서 선생님입니다. 윤서 선생님은 매일 한 줄 쓰기 이 습관을 통해 글의 감각을 살리고 자신만의 언어로 브런치 작가의 길을 어? 걷고 계시는 분입니다. 안 들려. 여기 가져가게 있고. 전윤서 선생님을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응? 선생님들. 문화회관 앞에 그 화장실 깨끗하게 음소거가 안 되신 분들이 계신데, 잠깐 음소거 가능할까요? 제가 지금 음소거 하는 데 대해서 지금 기능이 없어요. 여기에는 전체 방 음소거 하는 기능이 어, 그럼 그냥 그대로 진행할까요? 어, 진행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럼 어? 선생님들, 제가 소개부터 잠깐 시작할게요. 앞에 영선 선생님께서 너무 멋지게 소개를 해주셔가지고, 네, 크게 소개할 건 없지만, 현재 아이캔 대학 16기로 이제 수강 중이고, 저 같은 경우에 이제 지금 웹소설 작가이고, 브런치 작가의 경우 한 두 번 정도 등단을 했었어요. 우와. 그리고 지금 세종국어문화원에서 글쓰기 신문 집필 위원도 하고 있고, 독서뉴스 칼럼니스트로도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제 경우 브런치뿐만 아니라 인스타, 블로그 등에서도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는데 하나의 글감을 쓰다 보면 결국에는 이제 다른 이 플랫폼으로도 이렇게 많이 전이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짧게 소개를 마치고 선생님들께 이제 어떻게 하면 이제 브런치 작가가 될 수 있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혹시 말이 너무 빠르거나 잘 안 들리면 저한테 말씀을 해주세요. 네, 화면 혹시 잘 보이실까요? 제가 노션으로 지금 준비를 해가지고, 네, 잘 보입니다. 네, 그럼 이대로 이게 말씀을 드릴게요. 브런치 같은 경우에는 사실 네이버 블로그에 비해서, 유저들이 그렇게 많지 않을 수가 있는 게, 왜냐하면 이제 작가 신청을 해야지만 이제 브런치에서 글을 올릴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브런치를 좀 더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이제 네이버랑 좀 비교를 해보면,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누구나 즉시 개설 가능하고 또 후기나 정보 같은 거를 올린다면 똑같은 일상을 올려도 브런치에서는 감성과 창작 중심의 좀 더 이제 작가다운 글들을 많이 올리는 편이에요. 그래서 보면 글의 방향 자체가 네이버는 실용적이고 생활 정보 중심이라면 이제 브런치 같은 경우에는 뭔가 감성을 건드리는 그런 에세이 중심의 글들이 좀 많은 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플랫폼 성격 자체가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생활은 콘텐츠가 좀 많다. 뭐 이런 꿀팁이 중요하다 이런 걸 알려준다면 브런치 같은 경우에는 그런 꿀팁도 당연히 있겠지만 좀 더 감성적으로 그냥 엄마, 뭐 가족, 퇴사 뭐 이런 이야기들이 좀 더 많은 편인 거죠. 그래서 보면 블로그 같은 경우에는 일상을 뭐 그대로 이렇게 정보를 다 보여준다면 브런치는 정보보다는 작가처럼 나를 좀 더 감성적으로 표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플랫폼이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이제 브런치가 좋아하는 글 같은 경우에는 이 두 번째에서 제가 좀 더 설명드릴게요. 브런치 작가가 되려면 이미 시도를 아마 해보신 선생님들도 계실 것 같아요. 네, 아시겠지만 이제 4단계가 중요하게 있거든요. 근데 누구나 이제 신청은 가능해요. 여기도 보면 누구나 쓸 수 있다. 단 작가만 발행 가능. 대놓고 이렇게 적어놨거든요. 그러니까 신청하는 건 누구나 가능한데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작가님 여기 선생님들께서 자기소개를 해주셔야 돼요. 300자 이내에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이제 드러내야 하는데요. 이 경우 작가님은 어떤 분이세요? 이 말은 작가님 글 잘 쓰세요? 라는 것보다는
왜 쓰시고, 그리고 어떤 글을 쓰시는지, 그리고 어떤 사람으로서 내가 글을 쓸 것인지, 그런 걸 보여주는 그런 한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말투로 어떤 글을 쓰는 사람인가, 그런 소개가 좀 강력한 인상을 남기는 편이에요. 예를 들어서 정체성이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어떤 사람인가요 했을 때 누군가는 워킹맘일 거고 누군가는 퇴사했을 거고 누군가는 40대일 거고 누군가는 50대일 거고 또 누군가는 이혼을 했을 수 있고 누군가는 결혼 준비 중일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좀 더 정체성을 구체화하고 그다음에 글을 쓴 계기에 대해서 내가 워킹맘으로 다 똑같은 워킹맘은 아니잖아요. 내가 좀 우울함을 극복한 워킹맘일 수도 있고 아니면 처음부터 좀 발랄한 그런 성향을 가진 사람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 자기소개에는 나의 정체성, 그리고 글을 쓰게 된 계기, 그리고 전달 메시지, 어떤 메시지를 전달할 것인가. 나는 사람들에게 공감을 주는 작가로서 이렇게 글을 쓰겠다. 아니면 위로를 주고 싶다. 내가 너무 힘든 우울증을 겪었는데 그 우울증을 어떻게 극복했는지 이야기하면서 사람들에게 그 희망을 주고 싶다. 이런 부분을 쓰는 거거든요. 그리고 자기만의 톤이 좀 중요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나는 뭐 따뜻한 위로를 줄 거냐 아니면 유쾌하게 고백할 것이냐 이런 식으로 나의 글의 매력을 좀 드러내는 게 중요합니다. 이거는 그냥 제가 가볍게 쓴 예시인데요. 이 예시를 보면 아시겠지만 뭔가 감정 기록의 워킹맘 같은 경우에는 좀 따뜻하게 서정적인 톤. 내가 이혼한 후에 아이와 어떻게 삶을 시작했다. 이렇게 서정적이고 그리고 만약에 육아대디로서 글을 쓴다면 뭐 솔직하고 담백하게 어떤 사람이 어떤 글을 쓰느냐. 우리가 목소리에 따라서도 사람의 정체성이 다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그 글에다가 나는 이러한 사람인데, 이러한 사람으로서 이러한 글을 쓸 겁니다라고 밝혀주는 게 바로 여기 작가님의 그 작가 소개를 쓰는 부분입니다. 톤 같은 경우에는 좀 직접 말하듯이 쓰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 말하듯이 쓰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직접 말을 해보면서 아, 나는 이런 톤을 가진 사람이구나. 아, 나는 이 문체에 이런 걸 좀 드러내야겠다. 이런 거를 스피치를 연습부터 해보시면 좋으세요. 그다음 두 번째 단계 같은 경우에는 브런치 스토리에서 이제 어떤 식으로 활동을 할 거냐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누구인지 설명했잖아요. 나는 뭐 워킹맘이다. 나는 뭐 이혼을 했다. 아니면 나는 뭐 상처가 많은 사람이다를 밝혔다면 그래서 결국 브런치에 어떤 글을 쓸 건데 이게 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작가로서 어떤 방향성과 계획을 가지고 있느냐. 내가 아무 계획 없이 난 아무 글이나 쓸 거다라고 했을 때 브런치가 굳이 심사할 필요가 없겠죠. 그러니까 우린 심사를 받는 입장이니까 그럼 아 브런치에 어떤 글을 발행할 것인가 미리 보기를 300자 내로 해주는 거예요. 여기 보면 300자 제한이잖아요. 300자 내에 내가 어떤 이야기를 쓸 것인가 그리고 뭐 에세이를 쓸 것인가 아니면 내 루틴 일지를 쓸 것인가 등 그런 식으로 쓰는 거고 좀 더 구체적으로 한다면 내가 무슨 시리즈를 쓸 거다. 그 시리즈가 1에서 20편까지 뭐 목차가 구성되어 있다. 구성되어 있으면 구성되어 있다고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 목적도 보여주면 좋거든요. 내가 독자와 이 글을 통해서 공감을 나눌 거야. 나는 이 글을 통해서 함께 회복을 하겠다. 아니면 내가 누군가를 관찰하고 그걸 관찰한 것을 공유하면서 좀 더 이제 성장을 하겠다. 이런 식으로 내가 어떤 글을 쓰고 그 글을 쓰는 목적, 그리고 그 목적에 맞게끔 시리즈가 어떻게 운영이 될 것인가. 그거를 300자 내에서 보여주시면 좋으세요. 여기도 보면 제가 이쪽에 나의 자기소개잖아요. 이런 식으로 워킹맘에 대한 자기소개를 하고 여기다 이제 예시를 썼는데요. 결국에는 여기도 보면 워킹맘 같은 경우 제가 쓴 예시에는 보면 육아와 일을 병행하면서 내가 뭐가 힘들었고 뭐가 좋았고 이런 부분을 내가 20편 안팎으로 연재할 계획이다. 나의 연재 계획에 대해서 알려주는 거죠. 특히 이제 독자와 연결하고 싶습니다. 이런 식으로 내가 어떤 식으로 내 글이 독자에게 무슨 도움이 될 것인가. 이 포인트를 좀 살려주면 좋거든요. 어떤 글이든 간에 독자에게 뭔가 도움이 될 거다라고 해야지 아 브런치 입장에서는 아 도움되는 글이 올라오겠구나 이렇게 도움이 되는 거잖아요. 서로가 서로에게. 그래서 보면 막연하게 아 열심히 쓰겠습니다. 전 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다는 그래서 저는 이러한 글을 발행할 겁니다. 나는 이런 사람이니까 1단계에서 밝혔다면 2단계에서는 그래서 이런 글을 쓸 거다라고 자연스럽게 유기적으로 이어지도록 해주시면 좋으세요. 그다음에 이제 3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브런치가 공식적으로 발행은 못해도 글을 저장할 수 있게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브런치에 보면 하나만 저장하면 이렇게 하나만 떠요. 근데 만약에 내가 10개를 저장하면 10개가 뜨는데 그중에서 딱 3편만 고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면 이게 어찌 보면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한 게 내가 1번에서 내가 누군지 소개했고 2번에서 어떤 방향으로 글을 쓸 것인지 소개를 했잖아요. 그러면 진짜 어떤 글을 쓰고 있냐를 보여주는 거예요. 제가 1번에서 저 워킹맘입니다. 2번에서 워킹맘의 그 아픔에 대해서 뭐 어떻게 극복했는지 쓸 겁니다. 해놓고 3번에서 갑자기 엉뚱하게 애니메이션 얘기하고 아이돌 덕질한 얘기하고 이러면 이 앞뒤 말이 안 되잖아요. 1번, 2번과 전혀 안 맞는 결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3번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는 활동 계획, 앞서 얘기했던 활동 계획과 결이 맞게끔 내가 나를 소개하고 이런 글로 독자에게 희망을 주겠다라고 했으면 정말로 그렇게 희망을 줄 수 있는 그 세 편을 고르는 거예요. 분량 같은 경우에는 심사를 통과한 사람들마다 다른데 저 같은 경우에는 한 평당 1000자를 썼었거든요. 그래서 뭐 저도 좀 더 찾아보니까 800자에서 1500자 정도 이렇게 자유롭게 쓰시더라고요. 근데 지나치게 짧은 글, 너무 짧아서 이거를 글이라고 할 수 있을까? 약간 애매해졌을 때, 그럴 때는 좀 안 되는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서론, 본론, 결론이라고 하면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아이캔 대학에서도 수업 들으면 아시겠지만 김익환 교수님께서 항상 말씀해 주시잖아요. 양갈식으로 써야 된다, 두갈식 해야 된다. 그런 부분이 다 브런치에도 통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 일기식으로 감정만 다 쏟아내는 글이 아니라 서론, 본론, 결론 이렇게 나눠가지고 나는 좀 더 체계적으로 글을 쓰는 사람이다라는 느낌을 주게끔 그렇게 글을 다듬는 것도 중요해요. 특히 이제 제가 전략을 A랑 B로 이렇게 나눴는데 그렇잖아요. 세 편에 세 개씩이나 천자를 써야 된다면 솔직히 세 편의 글을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 그게 좀 어떻게 하라는 거야 막연할 수가 있거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막연할 수가 한분 있는데 이 한 편 한 편의 글을 벽돌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세요. 즉 아까 서론, 본론, 결론을 얘기했는데 결국 천자 내에 서론, 본론, 결론이 들어가게 그렇게 써주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앞부분에서는 만약에 내가 좀 감정적인 걸 쓰고 싶다. 그럼 감정의 출발점이 서론으로 쓰고 본론에서는 그 출발점을 통해서 어떤 에피소드로 흘러가는가 그 에피소드를 보여주고 마지막에는 좀 깨달음. 그래서 결론이 뭐야? 이거를 보여주거든요. 앞에 분명히 여기서 내가 어떤 글을 써서 독자에게 어떤 도움을 주겠다라고 밝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한 편의 글에 결론이 들어가는 거예요. 독자에게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가. 그 부분이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되면 한 편은 그렇게 썼잖아요. 그러면 이제 세 편을 어떻게 유기적으로 이을까? 이것도 생각해 보시면 좋은데 한 편의 글이 벽돌이라면 세 개의 글은 건물 설계도라고 볼 수 있거든요. 내가 벽돌을 쌓았을 때 이러한 건물이 됩니다라고 보여주고 그리고 앞으로 이 세 개의 글을 기반으로 브런치에 더 큰 집을 짓겠다. 이런 식으로 느낌을 생각을 해주시면 되세요. 보면 제가 여기 글 세 편이 마치 짧은 그 시리즈 연재물처럼 보이도록 이렇게 해놨는데 결국에는 이 세 편이 유기적으로 이어지면 좋아요. 만약에 아이돌 덕질한 걸 쓰고 뭐 두 번째는 뭐 다이어리 쓰는 걸 쓰고 세 번째 아이캔 대학에 대해서 쓴다면 다 따로 떨어져 있는 것 같지만 결국 공통적으로 뭔가 묶이는 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물론 그렇게 안 해도 등단이 가능하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글을 쓸 때 제가 예를 들면 저의 이야기를 첫 번째 편에서는 내가 어떻게 웹소설 작가가 되었나 그 이전 에피소드를 썼어요. 되게 뭐 시험에도 실패하고 너무 힘들었던 과거를 쓰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현재 내가 지금 웹소설 작가가 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나 그리고 세 번째 글도 현재긴 한데 그 노력을 통해서 어떻게 작가가 되었나 이걸 세 개를 유기적으로 썼거든요. 근데 여기도 보면 제가 예시로 들어놓은 게 결국에는 첫 번째 편에 이혼 직후의 불안, 두 번째는 아이와 보낸 어느 날, 그리고 세 번째 그 깨달음을 통해서 내가 나를 믿었을 때 어떻게 내가 변화했는가. 결국 세 개의 글이 다 유기적으로 이어져 있으면 이 사람은 기획력 있는 작가구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즉 쉽게 말하면 첫 번째 A 같은 경우에는 서론, 본론, 결론을 쓰라는 말은 결국에는 하나의 글도 참 잘 쓰는 사람이구나를 보여준다면 세 편 전체를 봤을 때는 이 사람은 시리즈물로도 잘 쓰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느낌을 줄 수가 있어요. 특히 브런치 같은 경우에는 브런치 북이 있잖아요. 어, 브런치 북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매거진이고 이건 브런치 북이거든요. 브런치 북 같은 경우에는 진짜 하나의 전자책처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내가 제목 알려주고 뭐 추천 독자 그리고 소개글 이렇게 보여줘요. 그런 다음에 이거를 기획을 시리즈로 쭉 이어가야 돼요. 브런치가에서 사실 매거진에 올라오는 글보다 이렇게 보면 대놓고 브런치북 글들을 좋아해요. 브런치북에 올라오는 요일별 보면 브런치북 오리지널 연재를 만나보세요 해가지고
브런치북만 이렇게 따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여기 메인에는 이 픽한 글들이 있거든요. 여기 브런치 관리하시는 분들이 픽한 글들인데 그게 아니고서야 만약에 내가 매거진에 글을 쓰게 되면 이 브런치 랑으로 가가지고 새로 올라온 글들로 봐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좀 더 시리즈물 브런치에서 밀어주는 이런 시리즈물을 잘 쓴다라는 걸 보여주려면 이제 세 편이 유기적으로 잘 이어지게끔 나는 글을 쓰고 있다. 이런 걸 보여주면 도움이 된다라는 거죠. 결국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에 한 편이 문장력을 보여준다면 세 편은 기획력을 보여주는 거라 가지고 세 개의 글감을 고르실 때 자기소개하고 나는 이렇게 글을 쓸 거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이런 글을 쓸 거다를 유기적으로 연결할 수 있는 사람이다. 이거를 보여주면 크게 도움이 되세요. 그래서 어찌 보면 브런치가 진짜 등단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글을 진짜 잘 쓰는 사람을 뽑기보다는 이렇게 글을 쓸 줄 아는 사람이구나. 이제 진심으로 브런치에 뭔가 글을 쓰고 싶어 하는 사람이구나. 이런 걸 좀 더 보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네 번째 단계가 바로 SNS. 지금 현재 아마 블로그 하시거나 인스타 하시거나 스레드 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그걸 이제 연결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저는 이 부분이 개인적으로는 크게 영향을 안 미치는 것 같은데, 또 한편으로는 그동안 블로그를 잘 키워왔기 때문에 이걸 브런치랑 연계를 해가지고 나의 개성을 더 보여주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계시면 이 부분도 잘 활용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다만 앞에서 세 개의 글 보여줬잖아요. 근데 그거랑 전혀 관계없는 SNS를 보여줬을 때 과연 브런치가 어떻게 심사할 것인가 그것도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분명히 앞부분에서 나는 예를 들어서 책을 통해서 치유를 한 사람이다 이래놓고는 블로그에서는 뭐 장난감, 피규어 이런 거를 해놓은 거예요. 그러면 뭔가 유기성이 전혀 맞지 않잖아요. 이어지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으로는 좀 글 전체 분위기, 내가 어떤 작가인가, 그거를 잘 보여줄 수 있는 SNS를 픽하셔가지고, 브런치에다가, 나는 꾸준히 글을 써왔고, 앞서 내가 이야기한 것처럼 계속해서 연재를 할 수 있는 사람이다라는 거를, 그걸 보여주는 그런 부분으로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이제 전체 네 단계를 거쳐서 이렇게 브런치 작가가 되는데 혹시 여기까지 듣고 혹시 뭐 궁금하다 하시는 분 계실까요? 아니면 다음으로 더 넘어갈까요? 어, 제가 처음에 들어오지 못해서 처음에가 못 들긴 했는데 혹시 전체적으로 한번 앞에 부분 좀 말씀해 줄 수 있나요? 여기 혹시 1단계부터 못 들으신 걸까요? 1단계. 예, 처음부터 지금 못 들어서 중간에 들어와가지고요. 네, 네, 시간 그러면 되는 약간만 요약해 주세요. 다른 분들 방해되면 안 되니까. 네, 그럼 짧게 작가 소개, 첫 번째 이제 작가 소개 같은 경우에는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어떤 사람이고 그다음에 왜 글을 쓰게 됐는가. 그래서 독자에게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은가를 300자 정도로 짧게 이제 알려주는 거고요. 그다음에 2번 같은 경우에는 내가 어떤 사람인지 소개를 했으니까 그러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러한 글을 쓸 거다라고 기획한 걸 미리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차를 짜서 나 이런 글을 쓸 거야 하고 목차를 보여줘도 되지만 300자 내예요. 300자 내기 때문에 뭔가 내가 이러한 시리즈를 기획했다 정도면 괜찮을 것 같아요. 이러한 시리즈 기획을 했는데 그게 결국에는 독자에게 어떤 도움이 될 거다. 그러니까 난 그냥 내 감정적인 얘기를 할 거야라고 했을 때 아무 도움이 안 되면 브런치에서도 이 사람 왜 뽑아야 되지? 이렇게 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뭔가를 기획을 했고 그거를 독자에게 이러한 도움을 줄 거다라고 2번을 쓰시면 좋고요.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내가 쓴 글감 3개를 골라주시면 되세요. 근데 글감 3개를 쓸 때 아이캔 대학에서 항상 배우는 것처럼 이제 하나의 글을 써서 그 하나의 글이 3개가 모였을 때 이 3개가 이렇게 함께 묶여지는구나. 그렇게 유기성을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네 번째의 경우는 SNS 활동. 현재 내가 작가로서 이렇게 활동을 하고 싶은데 그 활동에 뒷받침이 되는 다른 SNS 활동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이 4단계를 거치시면 이제 브런치에서 뭐 합격을 할지 말지를 결정을 해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거기다 고민이 넣어보려고 했는데 없어져가지고 내가
밖에다 넣어서 보려고 했는데 그 봉다리 없어져가지고 아까 전에. 음. 나 또 그냥 그 저거 봉다리에 넣어서 보내야지. 네, 이제 두 번째 같은 경우는 그렇다면 선생님들께서 그래서 브런치에 뭐 써야 돼? 이렇게 좀 혼란이 오실 수 있거든요. 왜냐면 난 내가 쓰고 싶은 걸 썼는데 이상하게 난 합격 안 되던데?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럴 경우 브런치에 가가지고 브런치가 뭘 좋아하는지 한번 보면 좋거든요. 브런치가 이제 키워드를 이렇게 대놓고 밀어주는 키워드들이에요. 그러니까 뭐 세계 여행, 그림 웹툰, 경제, IT 트렌드, 특히 저는 좀 자주 보이는 게 육아, 결혼, 그리고 이런 부분들, 퇴사, 이런 게 좀 브런치가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브런치가 좋아하는 대표 키워드를 보면 진짜 여행, 직장인 이야기, 심리 관계, 트렌드 이슈, 자기 개발, 감성 에세이, 이런 게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내가 내 이야기를 하는 것도 좋은데, 결국 브런치가 선호하는 건 뭐지? 브런치가 선호한다는 얘기는 브런치 내 독자들이 선호한다는 또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독자에게 무슨 도움을 주겠다 했잖아요. 근데 독자가 원하지 않는 도움을 줄 경우 브런치가 뽑아줄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 브런치가 좋아하는 대표 키워드가 이런 거구나. 그럼 그 안에서 나는 뭐를 뽑아내서 내 이야기를 쓸 수 있지? 그걸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아요. 특히 브런치 같은 경우에는 네이버 또 블로그랑은 결이 아까 다르다 말씀을 드렸잖아요. 뭔가 네이버에는 나의 상품, 내 상품이 이렇게 잘났어요. 아니면 책 서평을 써도 책이 이렇게 좋아요라고 그 상품을 막 알려준다면 브런치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그 책을 본 나는 어땠어요? 그리고 그 상품을 사용한 나는 어땠어요? 그리고 그게 독자들에게 공감이 되게끔 연결을 해주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보면 여기 보면 블로그형 같은 경우에는 서울 카페 추천 리스트 5곳 해가지고 뭐 탑 베스트 뭐 이런 거 올라오잖아요. 그런 게 블로그형이라면 브런치 같은 경우에는 뭐 아들이 미워서 카페에 10시간 앉아 있었다. 이렇게 하면서 궁금하잖아요. 도대체 애가 얼마나 미우면 10시간을 앉아 있지 하면서 그런 식으로 공감되는 이야기, 사람 사는 이야기를 들려주시면 도움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쪽에도 제가 이렇게 적어놨지만 결국 브런치는 감정 공유 연결 이런 게 중요하고 블로그는 정보 전달이 중요한 거예요. 똑같은 다이어리를 사도 이 다이어리가 너무 좋아요랑 내가 다이어리를 10년을 썼는데 이런 효과가 있어서 뭐 감정 치유가 됐다. 다른 사람에게도 이걸 알려주고 싶다 하는 거랑은 또 결이 다르게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결국 작가 신청 전에 선생님들께서 아, 내 글에 어떤 감정이 담겼지? 그리고 아, 이게 독자에게 닿을 수 있을까? 내 독자를 스스로 먼저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내가 30대 워킹맘이니까 그렇다면 30대 워킹맘이 이 글을 봤을 때 어떤 기분을 느낄까? 공감을 할까? 아니면 공감을 못할까? 독자 페르소나를 먼저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리고 사건 중심으로 그냥 아침에 일어났다, 뭐 점심에 뭐 했다, 저녁에 뭐 했다 이렇게 쭉쭉쭉 쓰는 게 아니라 그래서 아침에 그걸 무슨 느낌을 느꼈는지 그런 감정적인 이야기를 좀 해주면 더 도움이 되는 거죠. 그래서 브런치 신청글 같은 경우에는 그냥 예시를 이렇게 써봤는데 또 엄마가 미운 날 글을 썼대요. 아 이게 결국에 모녀관계 심리적인 이야기구나. 이거 퇴사 후 나는 글을 쓰기 시작했다. 뭔가 인생의 전환기 이런 부분들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뭐 이게 보면 퇴사 후 나는 글을 쓰기 시작했다랑 퇴사 후 뭐 가봐야 할 여행지 5곳 이런 거랑 전혀 다르잖아요. 그래서 그런 결을 이해하시고 아 내가 브런치에 이런 글을 써야겠구나 그걸 생각해 주시면 좋으세요. 근데 진짜 나는 너무 혼자 글감을 못 만들겠다 하시면 요즘 챗GPT 굉장히 발달이 잘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 챗GPT 프롬프트거든요. 이게 잘 보이시면 좋을 텐데 이런 프롬프트 같은 거를 넣어가지고 브런치 스타일 제목도 한번 물어보고, 그럼 이런 식으로 약간 챗GPT한테, 요즘 브런치 뭐 강의도 많잖아요. 그렇게 강의 같은 게 부담이 되시면 챗GPT를 활용해서 난 이런 글을 쓰고 싶다. 뭐 내 자기소개에 이런 포인트가 느껴지니? 이렇게 물어보면서 얘한테 뭐 다 써줘 이러면 아마 브런치 쪽에서 나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얘를 그냥 활용하는 느낌으로 챗GPT를 활용해 주는 것도 더 좋으세요. 특히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정리를 하면 결국 브런치는 공감 요소를 찾는 거예요. 사람 사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여기 계신 선생님들도 아이캔 대학으로 다 묶여 있지만 왜 왔는지 다르지만 어쨌든 공감되는 거는 뭐 자기 개발이 될 수도 있고 성장이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 공감 요소를 건드려 주시면 되세요. 그래도 나는 글쓰기 방향이 안 잡힌다 하시면 아까 전에 그 키워드 보여드렸잖아요. 그 키워드 보시면서 가장 관심 있는 거 한 10편 정도만 보세요. 그러면 아, 이래서 10편을 딱 보면서 아, 이게 이래서 인기가 있구나, 이래서 재밌구나 하는 포인트를 잡으시면
아, 나도 이런 이야기를 쓸 수 있겠다. 왜냐면 사람 사는 얘기지. 거기 진짜 작가들, 물론 진짜 작가님들도 계신데, 어쨌든 사람 사는 이야기다 보니까 한 10편 정도 쭉 읽어보시면, 아, 이런 거를 글을 선호하는구나. 이렇게 느끼실 수가 있으세요. 혹시 여기까지 보시고 또 질문하실 거 있으실까요? 없으시면 제가 글감 잡는 방법 몇 개 보여드릴게요. 저 같은 경우에는 하루가 좀 그렇게 막 스펙타클하지가 않아요. 제가 집순이다 보니까 뭐 여행을 그렇게 다니는 편도 아니고 그렇다고 저는 아직 미혼인데 그러다 보니까 육아를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나의 이 평범한 하루에서 어떻게 글감을 뽑아낼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하거든요. 사실 쓸 얘기 없다, 별 얘기 없다 이런 생각 저도 해요. 그렇지만 제가 느낀 게 어쨌든 하루에 한 줄 뭔가 감정을 쓰다 보면 그게 결국에 글감이 되고 씨앗이 되더라고요. 예전에는 제가 다이어리, 수첩, 뭐 스케줄러 이런 데다가 한 줄 쓴 거를 좀 글감으로 활용을 많이 했어요. 근데 요즘에는 이제 네이버 메모장이나 개인 카페, 노션, 카톡 이런 거로 활용해요. 특히 카톡은 나와의 대화가 되잖아요. 내가 지금 기분이 나쁘면 뭐 커피를 쏟아서 기분이 나쁘다 하면 그거 하나 그냥 한 줄 나한테 보내놓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그걸 보면서 그때 커피 왜 쏟았지? 기분이 왜 나빴지? 그리고 한 번씩 돌아보는 거죠. 이게 하루 한 줄, 이게 질문, 제가 자주 하는 질문이거든요. 이 5가지는. 그러니까 오늘 가장 기억에 남는 장면. 아까 커피 쏟은 거 얘기했잖아요. 그런 식으로 기억에 남는 장면은 언제였나 한번 돌아보고. 근데 나는 그 장면에서 어떤 감정을 느꼈지? 그리고 그 감정 왜 생겼지? 근데 그 일로 내가 또 어떤 생각을 했지? 하면서 그냥 혼자 생각을 하면서 마지막에는 그래서 내 하루를 영화로 만든다면 그 제목 뭐라고 할 건데? 아니면 책으로 만들었을 때 내 하루가 에세이라면 뭐라고 제목 지을 건데? 하면서 이런 부분들을 그냥 혼자 질문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평범한 하루지만 그 평범한 하루에서 어떻게 글감으로 만들어낼 것인가는 결국 내가 나한테 계속 질문하고 기록을 남기는 그런 방법이 제일 좋더라고요. 그래서 보면 아까 이 예시를 든 게 뭔가 아들이 미워서 뭐 카페에 10시간 앉아 있었다 이런 사람이 있었다면 이 질문 하나로 나한테 계속 물어볼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진짜 아들이 미웠을까? 아니면 10시간 동안 앉아 있는 동안 나는 미워만 했을까? 아니면 너무 사랑해서 오히려 그 시간을 보냈을까 하면서 자기 자신한테 계속 그냥 질문을 해보는 게 도움이 되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해서 만든 것 중 하나가 이 브런치북이거든요. 살면서 제가 되게 착하다는 소리를 많이 듣는데 어느 순간부터 착하단 말이 호구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왜 나는 그런 생각을 했을까? 그리고 나는 왜 어렸을 때부터 착하다는 얘기를 들으려고 노력을 했을까? 근데 나는 이제 그런 얘기를 안 듣고 싶은데 그렇다면 나와 비슷한 사람이 있지 않을까 해가지고 늘 참기만 하다 지친 사람 분명히 있을 거고 그리고 타인의 시선 좀 신경 쓰다 보니까 내가 작아지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리고 착해야 한다는 이 강박. 내가 왜 착해야 되는데? 이런 강박을 가진 사람들을 위해서 뭔가를 써보면 어떨까 해가지고 만든 게 이거였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이것도 난 내가 호구 같다고 느껴진다라고 그 한 줄에서 시작이 된 거예요. 내가 왜 호구 같지? 하고 자책을 하는 게 아니라 그럼 그 호구 같은 거를 어떻게 극복했나? 그리고 어떻게 달라졌나? 이걸 한번 브런치북으로 연재를 해보자. 해가지고 글감을 찾아낸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근데 나 혼자 찾기 힘들어 하면 얘한테 챗GPT한테 물어볼 수가 있어요. 내가 호구 같다고 느끼는데 뭐 너는 이 상황에서 나를 호구 같다고 생각하니? 하면서 이게 챗GPT랑 수다를 또 떨다 보면 글감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보면 특히 심리적으로 설명해 달라는 이야기를 하면 얘가 좀 설명을 잘해줘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런 글을 쓸 때 내가 왜 기분이 나빴지 명확하지가 않으면 챗GPT한테 물어봐요. 내가 이러한 상황이 있었는데 그 A라는 상황에 내가 기분이 나빴어. 하고 그 심리적 이유가 뭘까? 그럼 그 심리적 얘기를 들으면서 아, 내가 그런 것 때문에 기분이 나빴구나 하면서 이 글을 쓰거든요. 예를 들어서 제가 옛날에 쓴 글인데 이게 새벽에 카톡 보라고 하지 마라 쓴 적이 있어요. 이게 브런치에서 좀 인기가 있었는데 전 새벽에 카톡 보라는 사람 너무 싫었어요. 근데 저보다 좀 나이가 있으시니까 그 말을 못 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억지로 새벽에 카톡 보고 그랬었는데 그렇지만 그걸 계속 쌓아놓으니까 또 너무 힘들고. 그래서 그 감정을 한번 글로 풀어봐야겠다 해가지고 보면 제목 같은 경우에는 좀 새벽에 카톡 보라고 하지 말았는데 부제목 같은 경우에는 터무니없는 요구를 거절하는 법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독자에게 아까 그랬잖아요. 약간 도움은 돼야 된다고. 내가 감정적으로 새벽에 카톡 받는 거 너무 짜증나. 이렇게 글을 썼으면 아무도 안 볼 거예요. 근데 결국에는 새벽에
카톡보라는 무례한 사람을 어떻게 거절할 것인가? 그 저도 고민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같이 유기적으로 써주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 저는 글감을 이렇게 하루 동안 내가 있었던 한 줄이라도 가지고 와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계속 생각을 확장하고 혼자 확장이 안 되면 챗GPT랑 수다를 떨면서 그렇게 글을 찾아가요. 근데 만약에 이런 부분도 또 어렵다 하시면 전 아이캔 대학에 되게 좋은 강의가 많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는 아직 강의를 전부 다 보진 않았어요. 근데 특히 1-15강 같은 경우에는 제가 말한 그 한 줄 쓰기 있잖아요. 그게 굉장히 설명이 잘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소모임을 연 이유도 이 한 줄 쓰기를 하다 보면 결국에는 나의 글감이 확장이 되겠구나 해가지고 이걸 하게 됐고 또 13강 같은 경우에는 파코첼 다이어리를 활용하는 건데 저 같은 경우에 지금 네이버 메모장을 쓴다고 했지만 지금 파코첼 쓰시는 선생님들은 아마 파코첼에 모든 기록이 있을 거예요. 거기서 하나 글감 가져와가지고 나는 이런 책을 보고 이런 기분을 느꼈어. 아니면 오늘 이런 대화를 들었는데 기분이 좋았어. 하는 부분들을 활용하실 수가 있으세요. 그리고 1-16강이 보면 그 전체 뼈대를 잡는 거예요. 아까 전에 서론, 본론, 결론 한 편당 쓸 때 그렇게 써야 한다 했잖아요. 그게 뭔 소린지 모르겠을 때 1-16강이 도움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1-16강을 보면 브런치 글 3개 중에 한 개를 어떻게 쓸 것인가 그거를 좀 뼈대 잡는 연습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3-15강은 대놓고 이제 에세이 작성법 돼 있어요. 그래서 나는 에세이 작성 어떻게 하라는 건지 모르겠다 하면 이 3-15강을 보시면 좋아요. 근데 만약에 1단계 작가 소개부터 내가 좀 막힌다 하시면 그 영yar벽 강의가 보면 자기 성찰, 나다움, 메타인지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거를 전체적으로 쭉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결국엔 나다움을 내가 알아야지 내가 어떤 작가인지 소개를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아이캔 대학 만약에 진짜 혼자 브런치 강의를 좀 준비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여기 이 강의들을 활용을 하셔가지고 아까 작가 소개부터 글감 쓰기까지 다 활용을 해주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혹시 여기까지 듣고 나 궁금하다 하시는 부분 있을까요? 만약 없으시면 제가 다른 글감 하는 걸로 넘어갈게요.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그 일상에서 찾아내는 방법도 있지만 맨날 일상 기록하기 뭐 힘들 수도 있고 너무 평범한 것 같기도 하고 아니면 굳이 내 일상을 드러내고 싶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럴 때는 저는 독서랑 필사를 활용을 하거든요. 아이캔 대학에서도 항상 독서하라고 많이 하시잖아요. 어차피 우리 읽은 책인데 어차피 그 책에서 어떻게 이제 글감을 뽑아낼 것인가 저는 그렇게 하는데 이제 가장 모든 걸 필사하진 않아요. 가장 마음에 드는 부분만 필사를 해요. 근데 그런 필사를 하면서 그 문장이 좋았다, 뭐 명문장이다, 뭐 이런 걸 쓰는 게 아니라 그래서 그게 나한테 무슨 울림을 줬는가, 그리고 그 문장이 나에게 어떻게 삶으로 연결되는가, 그걸 한 번 더 생각을 해보는 거거든요. 제가 이제 필사한 문장 중에 이런 문장이 있어요. 여러분이 자꾸 인생의 목표 하기 때문에 인생이 괴로운 겁니다. 인생의 의미를 너무 많이 부여하기 때문에 인생이 불안하고 초조하고 괴로운 것입니다. 라는 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이 말은 알겠는데 사실 뭔가 이걸 그대로 쓰려니 좋은 글을 나올지 안 나올지 이렇게 알 수는 없지만 제가 저 글을 보고 생각했던 게 이 글이었거든요. 느린 하루를 받아들이는 연습이라고. 뭔가 이날 비가 되게 많이 왔어요. 비가 너무 와가지고 아무것도 하기 싫은 거예요. 근데 내가 해야 할 목표는 있는데 그 목표 때문에 안 하고 있어서 괴로워하는 저를 보면서 그러면 내가 이 초조하고 괴로운 걸 한번 내려놓자. 내려놓는 글을 어떻게 쓸 것인가. 그걸 에세이로 연결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 전체 글은 보면 내가 비 오는 날 그냥 초콜릿 마시고 챗GPT랑 수다 떨면서 어떻게 여유롭게 보내는 그 극복 방법에 대해서 썼어요. 이것뿐만 아니라 또 다른 예시 같은 경우는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먼저 나를 바라봐 주자. 사람은 자신을 알아갈수록 편안하고 자유로워진다. 근데 이 글을 봤을 때 여기서도 글이 참 좋다, 명문장이다 이렇게 하고 넘어가면 에세이가 아니라 그냥 감탄글이잖아요. 근데 감탄글이 아니라 결국에는 내가 나를 어떻게 자유롭게 하고 편안하게 있는가. 제가 이 글에 되게 공감을 하거든요. 우울해서 빵 샀다. 저 우울하면 진짜 빵 사 먹는 편이에요. 그래서 이 글을 봤을 때 되게 공감을 많이 했는데 우울한 날 빵을 먹어도 우울함이 안 풀릴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는 제가 글을 쓰면서 극복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명문장 하나를 보고 제 이야기를 어떻게 넘어갈 것인가 이걸 계속 생각하면서 결국에는 우울해서 빵 샀어 대신 글쓰기라는 이 글을 쓰게 된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뭔가
내가 책을 읽고 뭐 필사를 할 때 저는 이게 마지막에 항상 필사한 거 이렇게 남겨놔요. 내가 여기에 이 필사를 보고 이 글을 썼다라는 거. 근데 그런 식으로 내가 뭔가 필사를 하고 필사를 흘려보내는 게 아니라 그 필사를 했고 그 필사를 통해서 나의 일상으로 어떻게 가지고 올 것인가. 그걸 한 번 더 생각을 해보면 도움이 되세요. 여기까지가 제가 글감을 잡는 두 가지 방법이고요. 물론 이 외에도 글감 잡는 방법은 되게 많겠지만 저는 주로 활용하는 게 일상에서 잡는 법, 그리고 제가 읽는 책, 그리고 제가 쓰는 필사에서 찾는 법. 이 두 가지를 자주 활용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 이번에는 제가 감성 이미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브런치 같은 경우에는 인스타랑은 또 달라가지고 굳이 뭐 이미지 필요할까?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실제로 브런치 올라오는 글들 보면 글이 없는 시들도 많고 글이 없는 그냥 에세이들도 많아요. 근데 만약에 나는 좀 더 이미지를 활용을 하고 싶다 하시면 이런 식으로 브런치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한 장을 보여주거든요. 이렇게 이 이미지 하나로 좀 더 독자들을 끌고 싶다 하시면 그 방법에 대해서 몇 가지를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되게 많이 활용하는 사이트인데요. 캔바라는 사이트인데요. 제가 되게 자주 활용하는 사이트이기도 해요. 이 사이트 같은 경우에는 무료 버전이 있고 유료 버전이 있는데 유료 버전이 훨씬 좋긴 한데 저 같은 경우는 그냥 무료로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가시면 여기는 좀 감성적이고 예쁜 템플릿이 많아요. 특히 여성 독자들이 좋아할 만한 특히 이런 감성적인 게 굉장히 많아가지고 나는 좀 감성적인 걸 활용을 잘 하고 싶어 하시면 이쪽 캔바를 활용하시면 좋으세요. 근데 캔바 같은 경우에 보시면 알겠지만 영어가 많아요. 이게 한국 기업이 아니라 가지고 난 영어를 좀 자주 사용하신다 하시는 분들은 더 특화가 돼 있어가지고 캔바를 활용하시면 좋고 나는 근데 그런 거보다 좀 한국 친화적인 걸 쓰고 싶다 하시면 미리 캔버스를 활용하시면 되세요. 미리 캔버스도 유료 버전이 있고 무료 버전이 있는데 그냥 에세이로 활용하기에는 무료 버전도 괜찮으세요. 약간 결이 다르잖아요, 느낌이. 그래서 뭔가 이미지를 활용을 하고 싶을 때 나는 내 글에 어울리는 이미지는 어떤 건가 그런 거를 이 두 플랫폼을 좀 비교를 하면서 찾아가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저 같은 경우에는 캔바에서는 이게 북커버를 쓰거든요. 캔바가 좀 감성적이에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북커버를 많이 활용을 하는 편이고 그리고 미리 캔버스 같은 경우에는 엄청 감성적인 편은 아니에요. 엄청 감성적인 편은 아닌데 한글이 잘 돼 있어요. 캔바 같은 경우에는 한글이 좀 예쁜 편은 아니에요. 영어가 좀 더 예쁜 편이고 미리캔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한글 쓸 때 내가 이미지 안에 뭔가 카드 뉴스로 글을 더 넣고 싶다 하면 그때 미리캔을 활용해 주시면 훨씬 좋으세요. 그리고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어, 이제 일상 사진. 사실 사람 사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굳이 저렇게 꾸미는 거 난 안 쓸래 하시는 분들은 그냥 내 핸드폰에 있는 일상 사진 아무거나 쓰시면 되세요. 저 같은 경우도 그냥 제가 최근에 이게 샀던 책들인데 제가 산 책을 그냥 올려요. 난 이런 책을 샀고 뭐 추천을 받았고 그리고 이걸 왜 읽게 되었고 하면서 일상적인 얘기를 하고요. 그뿐만 아니라 파코텔 다이어리 샀을 때도 이런 식으로 제가 그냥 일상 기록을 남기기 위해서 제가 좋아하는 책이랑 이렇게 같이 찍어 올렸거든요. 그래서 나는 굳이 뭐 이런 복잡한 거 안 할래 하시는 분들은 그냥 내 핸드폰에 있는 사진 아무거나 쓰시면 되세요. 지금 저 같은 경우는 3대4로 해놓은 게 이게 인스타그램에도 올려야 돼가지고 3대4로 했는데 브런치 같은 경우에는 1대1로 올려주시면 제일 깔끔하게 잘 나와요. 그리고 네 번째는 챗GPT인데 챗GPT 같은 경우에는 내가 쓴 글을 한 줄로 뭐 요약을 해달라거나 그렇게 해가지고 이미지 안에 어떤 글 넣을지 그때 활용을 해도 좋고요. 그게 아니면 챗GPT 자체에서 이제 그림을 뽑아주거든요. 이 그림이 지금 챗GPT가 뽑아준 그림이에요. 그래서 챗GPT 같은 경우에는 내가 뭐비 오는 날 글 쓰는 사람을 그려줘 하면 그걸 그려줘요. 뭔가 복잡하지 않아도 얘한테 뭔가 명령을 했을 때 얘가 그림을 그려주는 거죠. 특히 챗GPT 같은 경우는 그림체가 다 달라요. 이 그림체랑 이 그림체랑 되게 다르잖아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그림체 뭐 수채화풍으로 그려줘. 아니면 디지털 드로잉으로 그려줘. 그러니까 굳이 내가 여기서 막 일일이 찾지 않아도 얘 챗GPT한테 명령을 함으로써 이 그림을 뽑든가 이 그림을 뽑던가 그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챗GPT를 활용하면 잠시만요. 챗GPT 활용을 하면 그 챗에서 제가 글을 쓰고 챗에서 그 글에 맞는 그림을 뽑아내요. 그러면 또 캔바에 가가지고 그 그림에다가 이렇게 글을 입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내가 사용할 줄 아는 게 여러 개가 되면 하나에 뭐를 올릴 때 그냥 좀 편하게 올리실 수 있으세요. 근데 뭐 난 이런 거 할 시간 없고 바쁘다 하시면 그냥 무료 사이트로 들어가시면 되세요. 이게 무료 사이트 중에 아르트비라는 여기 사이트가 있는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명화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활용하기 좋은 그림들이 많으세요. 저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명화도 활용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이 명화만 봐도 뭐 글감이 떠오르면 그냥 그 명화를 가지고도 글을 쓰고 그리고 되게 유명한 사이트 중 하나가 언스플래시인데 여기서는 내가 만약에 하늘 아메리카노 아메리카노를 마셨는데 뭐 이미지 못 찍었다 하시면 여기서 아메리카노 사진을 가지고 오면 되세요. 특히 여기 같은 경우에는 무료 그림도 되게 많아요. 무료 사진이 많아가지고 방향 같은 경우에 뭐 방향도 이렇게 다 세로 아니면 가로 해가지고 정사각형도 할 수 있고 여기서 좀 많이 활용을 하면 블로그에서도 활용을 많이 하는 사이트기도 해가지고 난 진짜 바쁘다 하시면 그냥 언스플래시 가가지고 내 글과 어울리는 그 사진을 뽑아내면 되세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그냥 제가 이미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폴더를 따로 만들어 놓거든요. 브런치에 이런 글을 올리려고 하는데 그 글에 맞는 이미지를 미리 모아 놓기도 해요. 그래서 선생님들께서도 만약에 내가 이미지를 잘 활용하고 싶으시면 그냥 폴더 하나 따로 만드셔가지고 내 글과 어울리는 이미지를 한번 모아 보세요. 그러면 나는 이런 이미지를 좋아하고 이런 글을 좋아하는 사람이구나. 그게 뚜렷하게 보이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글 쓰기 전에 어쩔 때는 이미지가 도움이 되는 게 내가 글감이 진짜 없을 때 그냥 아까 그랬잖아요. 명화를 보고 글감을 쓴다고. 근데 그럴 때도 도움이 되고요. 그리고 PC뿐만 아니라 모바일 앱으로도 캔바랑 미리 캔버스를 활용하실 수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핸드폰으로도 되게 편하게 작업을 하실 수가 있으세요. 그리고 이미지 같은 경우에 이게 제목은 그냥 폴더 관리하는 거. 내가 아까 아메리카노 했을 때 아메리카노를 기억으로 만약에 저장을 해두면 찾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찾기 쉽게 그냥 검색 편리하게 해놓으면 좋다 이런 의미였어요. 여기까지 제가 준비한 강의가 마무리가 되는데 네. 여기까지 제가 준비한 강의 여기까지입니다. 네, 선생님들 긴 시간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아유, 윤 선생님, 네, 강의 열정적으로 해주셔서 감사하고, 제가 개인적으로 느낀 게, 네,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이 오늘 브런치 글쓰기 같은 경우는 아는 만큼 보이고 들리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 생각을 하고, 또, 내 일상에 그 글감이 넘쳐나는구나. 또는 공감 요소를 건드려 주라. 이 말씀. 그 얘기를 들으면서 결국은 브런치 글쓰기도 자신의 언어로 글쓰기가 아닌가를 생각을 해봅니다. 또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초급반, 중급반, 고급반으로 나눠서 3회 정도 더 한번 들어봄직한 강의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의견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간 일요일 날 저녁에 이렇게 모여주신 스님들께 감사드리고 또 시간이 된다면 한 번 더 오늘 강사 선생님을 모시고 한 번 더 브런치 작가 되기를 한 번 더 듣고 싶고 여러 선생님들도 꼭 인터넷 일기장 기록한다 생각하시고 오늘 기회 삼아 브런치 작가 도전을 한번 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만 마치겠습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